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곳에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산 시민연대의 올해 첫 강의라고 그래서 부담감이 엄청 많네요. 올해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환경운동 관련돼서 이제 좀 오래 활동을 하면서 환경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즘 다들 한 번은 좀 들어봄직한 기후 위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요. 근데 보통 환경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맨날 뭐 보호해야 된다, 개발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후 위기를 다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발생하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좀 지역 경제 좀 측면에서 기후 위기를 좀 바라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기후 위기가 중요한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전문가들과 세계 대부분 이제 기후 위기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보다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어느 정도이길래 인류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느냐? 기후 위기 혹시 아시나요? 기후 위기, 네. 기후 변화? 네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만 좀 개념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하고 날씨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다. 기후, 날씨. 구별할 줄 아시나요? 기후하고 잘 날씨. 모르겠는데. 네. 날씨는 하루인가? 보통 날씨는 아침에 하루? 일어나셔서 뉴스를 딱 틀면 오늘의 날씨에서 오늘 뭐 아침에 온도가 얼마고 오늘 뭐 미세먼지가 어찌고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가 쨍쨍하고 이런 걸 날씨라고 하죠. 그러면 기후가 뭘까요? 네, 보통 전문가들이 그 날씨를 한 30년 동안 쭉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패턴이 날씨 패턴이 이런 패턴을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게 기후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후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사계절이죠. 보통 예. 그래서 사계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조들이 뭐를 만들었을까요? 절기를 만들었죠. 네, 24절기. 그래서 문제쯤 되면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뭐 날씨가 덥고 곧 있으면 태풍이 올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그동안 한반도에 있었던 기후 이 날씨의 통계죠. 그게 기후이고요. 근데 그런 기후 위기가 어떤 건가요? 이런 기후 자체가 패턴이 어떻게 된다? 네, 완전히 바뀐다. 예전에는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온실가스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기후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기후가 매우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 근데 그 원인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전문가들이 6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한 번은 들어보셨죠? 메탄, 아산화지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뭐다? 이산화탄소다. 이 정도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난화 지수라고 해서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보통 지구를 뜨겁게 하는 기준으로 보통 잡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네. 그게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보통 근데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한 20배 정도 더 어떻게 해야 한다? 지구를 더 뜨겁게 하는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온도를 올리는, 온도를 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 능력이 이산화탄소 20배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네, 절대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게 뭐다?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메탄도 매우 심각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대략 이런 6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정도만
기억하시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는 체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산업화 이후로 온실가스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 봤더니 어디서 화석에너지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를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 대기 중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니까 지구에 뜨거운 기운들을 계속 머금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게 뭐다? 지구 온난화이고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뭐가 발생한다? 기후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 기후가 변화 정도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게 뭐다? 기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후 위기는 처음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온실가스가 아주 심각하게 배출되니까 지구가 따뜻해지고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 패턴들이 바뀐다. 그것이 기후 변화이고 그게 심각해서 기후 위기를 일으킨다. 그러면 도대체 기후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날씨 예를 들어 아침에 0도였다가 낮 온도 막 15도, 20도 막 되는데 뭐가 심각합니까? 솔직히 아침에 오늘 온도가 아침 온도가 몇 도였을까요? 네. 근데 지금 온도 몇 도죠? 10도. 네, 하는데 우리가 막 신동합니까 지금? 그러진 않죠. 근데 이 지구 위기, 기후 위기 했을 때 온도를 기준을 하는데 지구의 온도가 몇 도? 1.5도씩이 넘어가고 2도씩이 넘어가면 아주 심각하다라고 막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침에는 뭐 3도였다가 낮에 뭐 15도, 20도 되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지구 온도가 지금 산업화 이후로 영국의 산업화 이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씩 이렇게 넘어가면 지구 갑자기 심각해진대.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이게 뭐 어떤 얘기일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이제 기후 위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는 기후 위기가 그럼 왜 문제냐? 지구사 전문가들이 지구에 열심히 연구해봤더니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인데 한 번은 들어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구상에 뭐가 예전에 많이 있었나요? 공룡이 있었죠. 큰 공룡들. 근데 지금 찾아볼 수 있나요? 없죠. 이것 중에 하나가 멸종이나. 지금 그래서 문제는 전문가들이 앞에 1차부터 5차까지는 뭐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6차 대멸종의 시대가 왔다. 그 근거가 뭐냐? 기후위기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한 번은 요즘 많이 이슈 되죠? 뭘까요? 뭐가 없어지고 있어요? 꿀벌. 네. 작년 한 해 동안 80억 마리가 없어졌다. 근데 꿀벌이 없어진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상의 식물들의 약 40%가 이런 꿀벌, 나비, 곤충들의 뭐를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계속 지속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번식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꿀벌과 곤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식물종이 이제 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을 먹고 사는 뭐가 그 관련된 식물이 우리 한 번은 학창 시절 때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피라미드 중에 가장 밑에 받치고 있는 게 뭔가요? 식물들이죠. 근데 식물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곤충도 없어지고 그 위에 상의 동물도 없어지고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대멸종의 시대에 6차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지금 거의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 그 도대체 어떤 전문가들이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담지 않았지만 UN 산하기구의 IPCC라는 매우 중요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중요하냐면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정상들 모여서 IPCC 뭐를 한다? 국제협력과 기후위기 관련돼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COP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협의체.
작년에는 이집트에서 했었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파리 협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때 나온 건데 그 시간 관계에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기후 위기가 이렇게 제 6차 대멸종에 접어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꿀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나 산불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막 그러긴 하지만 뭔가 일어났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주에, 전남에 기억 모르시죠? 역대 최장기 폭염이 있었어요. 열대야. 2018년도 30도, 35도가 넘어가는 날짜가 30일 가까이 강주 전남.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반도에 태풍이 가장 많이 온 해가 2019년도. 그때 슈퍼 허리케인 하나가 와서 한번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기억을 못하죠. 2020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네, 여기 난리 났었죠. 물에 잠기고. 네. 이게 기후 위기. 이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위기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통계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이 정도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이런 재난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이제 퀴즈인데요. 기후 얘기하면 항상 그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막 떨어지는 거, 네, 없어지는 거, 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히말라야 눈이 다 녹아서 없어지기 시작했고,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눈이 도대체 없어지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지? 이게 지구가 뜨거워져서 눈이 녹고 있어요. 근데 눈이 녹아서 어찐다고? 물이 되면 이제 팽창해서 네.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 물이 올라가는 거. 실질적으로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다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은 이 얼음이 녹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4번째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해수면에 물이 올라가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도대체 이런 히말라야의 얼음이라든지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녹으면 도대체 문제가 뭘까? 거기에 사는 생태계가 좀 파괴가 되고 거기에서 근데 그것도 있고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얼어서 녹았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네, 지구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지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뭄으로 해서 이제 또 그건 좀 다른 부분이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태양에서 빛이 들어오면 지구가 흡수하는 열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사가 나가는데 문제는 이 반사에서 나가는 것 중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해요? 그 반사의 빛을 흡수를 하죠. 그러면 지구가 더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반사해서 나갔는데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녹아요. 근데 녹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겨울이 되면 얼어서 쌓여야 되는데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네, 지구가 계속 올라가면 안 쌓이는 거죠. 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여름에 옷을 입게 되면 시원하게 지내려면 검정 옷을 입어야 되나요? 흰 옷을 입어야 되나요? 검정 옷을 헷갈리시죠? 우리가 여름철에 옷을 좀이라도 좀 시원하게 보내려면 검정 옷을 입어야 되나요? 흰 옷을 입어야 되나요? 흰 옷을 입어야 돼. 네,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흰 옷은 빛을 어떻게 된다? 반사하고 검정 옷은 흡수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보통 그 건물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하려면 페인트 칠을 뭘로 해야 될까요? 흰색을.
원래 이래서 지붕에 방수 많이 하시는데 녹색 그 페인트가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게 뭘로 흰색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에너지 전문가 계시긴 하지만 에너지를 또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남극이나 북극이나 히말라야의 흰 눈이 어떤 역할을 해요? 그동안 흡수하지 않고 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흡수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온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또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또 올라가게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까 제가 1.5도씨, 2도씨 했는데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노력을 해도 이게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티핑 포인트라는 지점입니다. 건물처럼 그냥 팍 터져버리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티핑 포인트가 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의 평균 온도의 1.5도씨, 2도씨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 노력을 하더라도 인간 노력으로 기존에 이렇게 녹았는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나요? 얼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디 스키장에 눈 없다고 해서 눈 맞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이런 것들 에서 멀어지면 되지.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다 죽겠죠. 그때 이제 아마 얼어 죽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사진은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독일에 홍수가 나서 이것 때문에 산사태 때문에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의 텍사스주의 덴버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3일 동안 더 왔다가 4일째 되나 뭐가 내렸어요? 눈이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 저 그대로 지금 기사를 캡처했었어요. 사흘 폭염은 폭설 이해가 되십니까? 3일 동안 더웠는데 4일째 됐는데 눈이 내려버렸어요. 지금 이건 지금 호주의 산불이 6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연기로서 이렇게 되고 지금 대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때 이게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계속 나올 텐데 한때 이 대파 값이 너무 한 단에 비싸서 파테크라고 하는 게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키워서 먹겠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맥도날드, 샌드위치 막 이런 것 중에 뭐가 공급이 안 됐어요? 샐러드, 이 채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거를 그 어떤 특정 제품을 팔지 못하거나 좀 비싸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도 50도에 육박하는 온도가 올라가서 700명이 폭염 때문에 더위 때문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근데 저는 여기 지점에서 이 캐나다 사례와 이 미국의 사례, 그 다음에 이 파테크,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1998년도 기억으로 납니다. 그때도 폭염으로 한번 갑자기 폭염으로 나서 그때도 한 미국 텍사스 주에서 텍사스가 아니었는데 시카고에서 약 500명 이상이 숨졌어요. 폭염 더위로. 근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 더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분들이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에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미국의 시카고에서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해봤더니 어떤 분들? 빈민가에 이런 무더웠을 때 하나의 냉방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세 번, 3일 더워서 갑자기 눈이 왔어. 혹시 노숙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눈이 와버렸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에너지 비용, 지금 막 에너지가 막 폭등하고 있죠. 전기나 난방, 가스. 갑자기 더웠는데 추웠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전기를, 아니 가스를 떼야 되는데 그 가스 뗄 돈이 없어. 부족해. 이거 떼보면 나 오늘 점심 굶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흥에서 사는 태국인 부부가 여기에서 이제 그 살고 있었는데 추워서 뭐를 뗐어요? 방 안에서 뜨거우라고 뭐 뗐어. 일산탄소에서 죽었죠. 왜요? 가스 때문이요.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였어요. 돈 많은 분들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작년에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났습니다. 강남에서. 누가 죽었나요? 반지하에. 네. 높은 빌딩과 좋은 곳에 사는 분들은 괜찮았죠. 네.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기후위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를 매우 줄여서 아무튼 기후위기 속도를 줄여가는 게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응은 이런 기후위기 속에서 배제되는 사람 없이, 네, 나고 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안전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또 불평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IPCC라고 하는 그 세계 유엔에서 그꽤 네, 우리 지구에서 지금 최고의 기후위기 관련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지금 같은 속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구 온도가 지금 1.5도씩 산업화 이후로 1.5씩 높아지고 2도씩 높아지고 4도씩 높아지면 이런 변화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결론은 매우 심각해질 거다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보건적인 부분, 바이러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매우 고생 많이 했죠. 코로나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네. 뭐 많은 이유를 대겠지만 그 중에 이제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인간이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코로나가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인간한테 감염이 됐고 전 세계에 퍼졌다라는 거죠.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우주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네. 그동안 인간들이 접하지 못한 어떤 밀림이나 아주 깊숙한 것들, 아니면 얼음으로 이렇게 꽁꽁 얼려져 있어서 깊숙에 있었던 것들이 뭐에 의해서? 기후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외부로 발견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해서 확장하면서 꽁꽁 숨어져 있던 어떤 미지의 그 바이러스와 접촉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네. 계속 여러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단순하게 이런 네, 북극곰 지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 추우신 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문을 열면. 문을 닫아야 시끄러워. 여기는 아니 밖에서 시끄러워. 이거 어떻게 안 들었구나. 기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안 들어? 아, 바람이 네. 막 들어. 그래서 단순하게 귀여운 북극곰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아무튼 북극곰 문제이긴 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기후위기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다의 높이가 상승해서 어떻게 돼요? 막 물에 이제 잠기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는 수도 옮긴다고 그러죠, 자카르타.
그다음에 여러 태평양 연안에 근해에 있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네덜란드나 호주로 이제 아예 정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 해수 상승 아까 얘기했는데 보통 일반 분들이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남극이나 북극의 물이 녹아서 이렇게 양이 많아지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은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닷물이 이렇게 해수면 올라가는 게. 온도 편차. 역시 전문가 좀 다르시네요. 보통 우리들이 여름철에 지금도 뭐 여름철이 아니다. 지금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잖아요.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딱 넣으면 얼음이 다 녹으면 물이 커피가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있는데 이게 다 녹아도 커피는 넘치지 않습니다. 왜냐? 부피가 질량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녹아도 안 넘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북극하고 남극의 얼음들이 다 있잖아요. 북극하고 남극의 얼음들 중에 만약에 녹았을 때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걸까요? 남극? 네. 북극? 남극? 네. 남극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은 남극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남극 대륙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땅 위에 얼음이 있습니다. 녹아서 어디로 바다로 들어가면 물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그게 문제되는데 북극은 대륙인가요? 아니요. 전체 다 얼음입니다.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바닷물에 다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극에 얼음이 녹은다고 해서 양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열팽창이 문제예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열팽창이라는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끓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그 라면 그 냄비에 안 넘치게 물을 이렇게 채워서 끓였는데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 보글보글 하면서 이렇게 넘치잖아요. 뚜껑 열어야 되고. 네네네. 그게 열평창이라는 거예요. 액체가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바다가 지구가 따뜻해 바다가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냥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물이 녹아서 들어오니까 좀 더 늘어나요. 근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열팽창이다. 이런 것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아는 체 할 수 있는 거죠. 니들 왜 해수면이 상승한 줄 알아? 뭐 남극물이 녹아서 북극은 에이씨 이 자식 하나만 하는 둘을 모르구만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아는 체 하는 것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이긴 하지만 사회 문제이다. 그 전문가들이 조사해봤더니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0% 이상을 누가 배출하냐? 전 세계 1% 부자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50% 배출합니다. 나머지 인구들은 자기의 평균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보다 못하는 나는 가난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삼척 블루파워라는 이제 단위는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하는데요. 1기가와트 정도의 석탄 발전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걸 2개나. 삼척 블루파워 어디 걸까요? 포스코 겁니다. 포스코. 갑자기 헷갈리네. 삼성 건가? 몰라? 삼성. 삼성 아니 포스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갑자기 한국에 석탄 발전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완공이 돼 이제 가동을 해요. 가동하는데 약 1,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200만 톤이 어떤 양이냐면 강주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몇 년 전에 했어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제로로 하겠다.
그러게 해서 시민들이 노력을 좀 해달라. 10년 동안 얼마 줄일까? 약 100만 톤 줄이면 된다. 이게 뭐냐면 강주 시민이 10년 동안 노력을 열심히 해서 줄인 양의 10배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누가 써요? 석탄 발전 3번 떼는 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돈은 누가 버냐? 삼척 불파. 왜 지금 석탄 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니까요. 석탄이 지금 안 써서 남아 돌아서 지금 그거 쓰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값이 가장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가스는 이제 근데 최고로 많이 나와. 문제는 뭐냐면 이 발전 사업이라는 게 다른 대기업들이 발전 사업을 앞서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발전 사업 허가증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도 거래가 돼요. 수천억씩. 왜 가능하냐? 다른 제조업과 다르게 이거는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 생산해서 어떻게 된다? 그냥 계속 사줘요. 다른 제조업과 달리 유통망을 구축해서 소비자를 만나서 이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기만 생산하면 전기 생산을 족족 다 사줘. 한전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죠 한번. 어마어마. 그래서 20년, 30년 아무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생산만 하면 돼. 얼마나 좋아요. 간단해요. 발전소 만들어서 떼게 하고 전기만 생산하면 돼. 뭐 우리 전기 사주세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전기 저장도 안 되는데.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송전탑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걸 족족 사는 거예요. 한전이든 뭐 기타 등등에서.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동서발전, 중부발전 뭐 이런 발전들이 많이 있고 한전은 어떤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진 않습니다. 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배전해줘요. 네, 곳곳에 도시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이걸 제가 강주에 지금 온실가스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왔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지금 보시는 것 같지만 2018년, 19년 자료이긴 하는데요. 아직 그 뒤로 지금 자료 좀 분석을 해야 돼서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어디죠? 북한가치에 와서 그 다음에 관광과 강주는 온실가스가 꽤 많이. 인구가 많으니까. 1인당 배출량. 1인당이가 뭐 1인당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 배출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아서 북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광산구. 근데 아마 북구가 또 문제는 뭐냐면 1인당 배출량 봤을 때 좀 더 적게 나오기는 해요. 네. 근데 1인당 배출량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딘가요? 동구. 네. 인구는 적은데 1인당 배출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노후 건물들이 많아요. 에너지 효율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온실가스 강주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했더니 에너지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 에너지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폐기물이나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온실가스 보면 이런 중심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 나중에 한번 그 자료는 드리니까 한번 차분할 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강주가 2045년까지 탄소 제로를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목이 뭐나요?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기후위기를 왜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모든 나라들이 이제 탄소 중립 선언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에너지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발전이나 수송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이제 지역 경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주가 지금 여기에 너무 꽂혀 있으신 것 같은데. 강주가 이렇게 보시면 탄소 배출을 하는데 줄여야 되는 거고요. 강주에 이 에너지 중에 수송, 전기 이렇게 해서 세 건물에서 각각 약 30% 정도씩 온실가스가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뭐 3개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지역 경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그 전기 에너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탈원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을 핵발전소를 진흥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핵발전소 기술이 제일 좋고 첨단이고 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원전 산업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이 통계는 제가 낸 게 아니라 IEA라는 세계 에너지 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래서 매년 세계 에너지 동향을 하는데 2018년, 19년도에 가장 많은 에너지 투자가 뭐가 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석탄. 가장 적은 게 뭐다? 원자력. 선생님께서, 대표님께서 내가 사장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어디에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중에 어디? 무슨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해야죠. 산업 부분에서 수출해야하고 어떤 걸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신재생에너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전 세계 지금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는 유럽 한 군데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신규 핵발전소 짓는다. 어디 투자해야 되나요? 어디에 팔아먹어야 되죠? 네. 알리백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네. 저번 대선 때 뭔가요? 알리백? 들어는 봤는데. 알리백이라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아닙니다. 신은 빼고 재생 에너지를 100% 하겠다. 이게 뭐냐면 알리백이 이 하나의 그냥 기업들이 하는 캠페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알리백을 선언했다. BMW,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한 번은 다 알고 전 세계 매우 큰 회사들이 대부분 회사들이 알리백을 선언했어요. 알리백이 뭐냐? 우리 회사가 언제까지 각 회사마다 목표치가 달라요. 대신에 뭐를 하겠다? 알리백을 선언하면서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 때나 이럴 때 뭐를 사용하겠다? 재생에너지를 100%서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겠다. 대신에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도 뭘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 써서 해라. 알리백.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신 타점 찍고 재생에너지가 맞습니다. 그냥 신재생에너지는 없어요.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촉진법이라고. 신에너지는 뭐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수소전지, 연료전지를 신에너지라고 재생에너지는 뭐냐? 태양과 풍력 이런 것들, 지열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라고. 그래서 알리백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수소에너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료전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양과 풍력 이런 것들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왜 지역경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강주가 재생에너지 강주에 있는 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기아자동차, 엠코 있죠, 세방전지 있죠. 네, 하나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가전 부분 있죠. 금호타이어 있죠. 뭐 또 뭐가 있나요? 그 아십니까? 강주가 네. 저도 몰랐는데 대구보다 1인당 소득이 더 높아요. 정말요? 네, 정말요. 우리 강주가 소비 도시라 그러는데 소득이 네 대구보다 높아요. 최근 통계죠? 네, 최근 통계. 최근 통계. 그 대부분 뭐냐 금호타이어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엠코 삼성전자도 있고 그다음 뭐가 LG 이노텍도 있죠. 웬만한 이름의 대기업들의 계열사들이 있어요. 삼성, 기아 다 있으니까. LG도 있고 반도체도 있죠. 엠코 코리아라고. 물론 애국계 회사이긴 하지만. 근데 이 알리백을 삼성이 선언했어요. SK가 선언했어요. LG가 선언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알리백 한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우리 회사도 이제 뭘 하겠다? 재생을 100% 하겠다.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알리베. 자동차 팔려면 뭘 해야 돼요? 네. 우리 강주에 있는 그 주변의 회사들이 제품의 원자재 이렇게 공급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알리백을 해야 돼요. 여기에 납품하려면. 강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일까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1%나 된가 모르겠네. 3%가 되죠. 3%. 나머지 원자력입니까? 네, 영광에서.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빛골 산단 있죠, 하남 있죠, 여기 다 있죠. 나중에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겠는데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국경세라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하고 유럽연합, EU하고 뭐가 맺어져 있습니까? 무역에 FTA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 물건 팔아도 세금 물리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 몇 개만 있는데 물리지 않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이 뭐를 했습니까? 탄소 국경세를 2025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선 5개 분야에 일단 시작해서 하겠다는데 그게 뭐예요? 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유럽 애들은 이거 다 계산했습니다. 이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계산 다 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유럽 연합의 이후에 EU 어느 나라에 수출해요. 그럼 뭐가 생겨요? 탄소 국경세, 세금 물린다는 거. 탄소 배출한 거.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새로운 무역 장벽입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기후 제약하고 국경 조정세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석유 회사가 세계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 석유회사 20% 온실가스 배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알리베 그런 것들 때문에 ESG. 한전이 베트남에 석탄 발전 지금 4개를 짓는다고 하니까 한전에 투자하겠다는 네덜란드 공적자 우리나라 치면 국민연금이 6천만 유로를 그래? 우리 회수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제사회의 흐름이고 기업들은 이거에 대해서 위기의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삼성물산 지주 삼성의 지주에서 뭐를 선언했나요? 신규 석탄 발전 투자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뭐가 많다? 핵발전소가 26개나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 몇 개 있을까요? 60개입니다. 60개. 전기 다 어디서 가져 쓰나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가에 다 있습니다. 바닷가에. 충청도, 전라도. 근데 전기를 누가 쓴다? 서울 경기 애들 다 써요. 그거의 30% 이상. 강주도 어쩐다? 네, 영광 핵발전소에 있는 전기.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군산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GM이 떠나면서 공사 떠나면 어떻게 됐나요? 군산의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죠. 공장 하나 빠져버려요. 지금 상상해 보겠습니다. 10년, 20년 후 강주가 아직도 재생에너지 못한다, 공부 못한다. 기아자동차 몇 년까지 있을까요? LG이노텍 있을까요? 삼성 가전부분 계속 있을까요? 공장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수출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애석하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 군장 단지라든지 산업 단지로 많이 가기도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제 발전. 네, 새만금을 매립해서 원래는 이제 농업용지나 뭐 쓰려고 했는데 뭘 했어요? 네, 재생에너지를 깔았어요. 태양광하고 네. 그 전기를 어떻게 씁니까? 그 인근 산업단지에서 이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관계가 알리백이 되는 거죠.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저도 뭐 이제 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닐 수 있어요. 10년 후, 15년, 20년 후 강주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장담컨대 지역 경제에 꽤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장이 가면 물건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외에도 이제 에너지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송전탑 투쟁 열심히 하셨던 우리 대표님도 계시긴 하는데 이게 밀양 송전탑에 있는 765 통로대 사람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해. 인구계도 많이 지금 생겼죠. 예. 그거의 5배 정도, 4배 정도 크기. 이게 동네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론은 저는 그겁니다. 지역에서 재생에는 많이 늘려야 돼요. 근다고 해서 뭐 논밭 밀고 막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다못해 가가호 지붕이라도 아파트 베란다에도 올리자면 지금 기획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막 전국 곳곳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금 작년에 서울에서 한 3만 명 모여서 했어요. 뭐 유명한 이 친구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기후위기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를 좀 줄이는데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강주가 뭐가 많나요? 아파트 전국에 가장 많은 주거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에서 우리가 전기를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고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 정도? 빵원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아끼기도 하고 전기 생산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베란다 아파트 이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태양광 다 깔았습니다. 이제 강제로 하면 몰라도 미안해.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 얘기고요.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이 베란다 태양광 좀 잘못 나가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 빛 반사가 심하다. 빛 반사하면 심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반사하는 그것은 그 태양광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불량품이거든요. 그다음 이거 떨어지면 어찌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위험한 거 아니냐, 태풍 날라간 거 아니냐. 근데 요거는 걱정하시는데 옆에 뭐가 있나요? 에어컨 실외기는 걱정 안 하시대요. 이게 더 무거운데 희한하죠. 어떤 분들은 이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 2개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가져가셔도 돼요. 선을 연결한 거야. 연결해야 돼. 네, 연결하는데 이게 그냥 연결이 뭐냐면 배전반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테리코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가 이 가정 안에 전기가 돌아서 그걸 쓰는 거예요. 갑자기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이게 제가 이 녹슬 어떻게 그래 가능하구나. 아니 지금 저기 안에서 나와요. 네. PPT 안에서 돌리면 돼.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나오긴 하는데 빛반사가 그렇게 심하지 이게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네, 우리 맞은편 아파트 동의 샤시보다 빛반사가 더 낮아요.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공항 지붕에 만약 빛반사 심하면 공항에 이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나죠. 네. 지금 뭐 현자파랑 얘기 많이 하시는데 보시는 것 같이 서울의 그 동부 수간도로랑 영동고속도로 방음면 터널입니다. 양쪽에 지금 아파트 다 있죠. 전자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역 곳곳에 막 이거 강조이긴 하는데요. 재생에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짜 뉴스도 많고 막 이런 거 뭐 대규모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곳곳에 이렇게 조금씩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이렇게 조금씩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올리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민발전소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뭐가 설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시간 조절을 못해서. 네. 아무튼 결론은 뭐다? 네, 강주의 재생에너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강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기업들이 앞으로 알리백이나 ESG라고 해서 이런 평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강주에서 기업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김종필 국장님 그 강의하는 내용 중에 저 개인적으로 와닿은 게 기후 위기는 사회 문제다.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또 많은 상식을 저한테 주신 우리 김종필 생태 도시국장님께 박수 한번 크게. 고맙습니다.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겠습니다. 이거 안 꺼도 되나? 질문 없습니다. 켜놓고 질문제가 네. 네. 그 지금 외국에서도 가축 기르는 데서 환경세라든가 이거 부과해가지고 여기도 많이 그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본격적으로 적용 안 하는데 앞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그 메탄이라고 예, 메탄. 이산화탄소 다음에 메탄이 많이 있는데 영향 미치는데 가축 방귀에서 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각은 목축에서 축산업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 환경세, 탄소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사료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밀림이나 초지 같은 경우는 나무 다 비고 이렇게 소나 양이나 뭐 이렇게 그 많이 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만큼 네, 자원을 많이 훼손하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축산업 관련돼서 탄소나 이런 것들에 세금 물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그 사료 먹일 때 그 방구 안 나오는 그 연구하는 데가 있고요. 안 나오게 하는 그 사료 개발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지금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 지진 관계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 뭐 사람 죽고 그러는데 그 기후하고 어떤 관계가 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미국에서 그 해리케인 어마어마한 그 그거는 기후하고 문제가 없다. 왜 미국에서만 그렇게 많이 받는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마무리 땅덩어리가 크니까요. 땅덩어리가 크는 것도 있고요. 중국도 깡패로 어마어마하게 크는데 중국도 많이 우리도 네, 네,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지금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땅덩어리 크기도 하고요. 한쪽은 태평양, 한쪽은 대서양이잖아요. 네. 나 산맥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기후가 이렇게 조성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허리케인은 이제 태평양에서 생성돼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이 기후이기 때문에 바다 해수면 온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한쪽은 뭐 이제 찬바람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 이 정도 크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질문 너무 많이 하시니까 다른 분한테 줘야 되니까 나중에 또 식사하면서 하시기로 하고. 또 다른 분 질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지금 더 많은 시간을 좀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 김종필 국장님이신 우리 정책 전문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오늘 오셔가지고 또 좋은 강연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제 물어보시죠. 만났으면